최근 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F-21 전투기가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국가들이 한국산 전투기로 중국을 맞서야 한다는 기조를 내세우자 대만 내에서도 현실성 없는 미국산 전투기보다는 한국산 KF-21 전투기가 옳은 선택이라는 흐름이 생긴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대만은 새로운 전투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인데요. 현재 대만의 상황과 KF-21 전투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KF-21 전투기가 실제 옵션으로 테이블에 올라갈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만 공군을 들여다보면 표면적으로는 F-16V 업그레이드가 착착 진행되는 듯하지만 내부 사정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지금 대만 상공을 지키는 전투기 전력은 빠르게 노후화가 진행 중이고 중국군의 일일 공중 압박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는데 이를 감당할 안정적 전력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가장 비중이 큰 F-16AB 개량 사업은 최신 A사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가 들어가며 겉모습만 보면 현대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30년 넘게 굴린 기체의 수명을 억지로 늘려 쓰는 구조입니다. 잦은 부품 교체와 정비 부담 때문에 실제 가용률은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고 공중작전 지속 능력 자체가 이미 한계점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 국산 진거 전투기 역시 세대적 격차를 극복하지 못한 채 버티고 있는데 최대 탑재량도 작고 레이더 성능도 젠16이나 젠20이 버티고 있는 해협 전선에서는 사실상 열세에 가까운 전력입니다. 프랑스에서 들여온 미라주 2000은 상황이 더 답답합니다. 부품 단종과 유지비 폭등 문제가 겹치면서 최근에는 실제 작전 배치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군 폭격기와 전투기가 매일같이 ADIG를 넘나드는 이 상황에서 전력의 절반이 정비고에 묶여 있다는 건 대만에게는 그야말로 치명적인 공백이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전력 공백을 메울 새 전투기 선택지가 사실상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대만이 가장 바라던 F-35는 미국 내부에서조차 판매 논의가 차단된 상태입니다. 스텔스기를 대만에 넘기는 순간 중국의 외교 군사적 반발이 폭발적으로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인데 미 의회조차도 대만에 필요한 건 F-35가 아니라 F-16V 증강이라는 식으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즉 대만은 F-35 테이블에 앉아보지도 못하는 구조에 갇혀있는 셈입니다. F-15EX는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 기체를 일본, 이집트, 인도네시아 등 전략적으로 직접 협력하는 국가에 우선 공급하는 방향을 굳힌 상황이라 대만은 아예 협상 단계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EX급 중량급 전투기는 유지비와 인프라 비용이 상당해 대만의 방위 예산 구조와도 잘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군 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기존 기체는 하나둘 수명이 끝나가고 중국은 전투기 폭격기 정찰기를 총동원해 대만 주변 공역을 압박하고 있는데 정작 대만이 카드를 꺼내들 수 있는 신형 전투기는 단 하나도 현실적으로 손에 닿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닥치자 새로운 대안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그 틈에 한국산 전투기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만 내부에서 한국 전투기에 대한 관심이 심상치 않게 커지는 흐름을 보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현실적 대안 탐색이라는 절박함이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전력 공백이 갈수록 뚜렷해지는 상황에서 즉시 전력화가 가능하고 정치적 부담도 적은 플랫폼이 필요해지자 자연스럽게 한국산 전투기 두 기종이 대만의 시선 한가운데에 들어온 겁니다. 그중 첫 번째가 FA-50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이 경전투기는 낮은 운용 비용과 빠른 전력 전환 속도로 이미 국제 시장에서 실전성이 입증되고 있죠. 필리핀은 이 기체로 대규모 대테러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폴란드,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국가도 잇따라 도입을 확정하며 사실상 중형급 공군력의 표준 옵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FA-50은 중국군의 무력 시위가 상시화된 상황에서 즉시 투입 가능한 고효율 전력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 유지비, 정비 난이도까지 따지면 동급 최강의 가성비 전투기라는 분석이 반복적으로 등장할 정도입니다. IDF 진거와 크기나 역할이 겹치지만 센서, 엔진, 무장 운용 능력은 이미 한 세대 위라는 것이 대만 군사 커뮤니티의 공통된 반응입니다. 하지만 진짜 대만의 시선을 붙잡은 건 KF-21 보라매입니다. 그 관심이 어디서 폭발했는지는 대만 유명 군사 유튜브 채널 이젠주나이타오 게스트로 활동하는 그는 서울 아덱스 2025를 직접 방문한 뒤 사실상 충격 고백 수준의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그가 언급한 비행 보자마자 입이 안 다물어졌다. 한국은 이미 21세기인데 우리는 아직 20세기라는 표현은 대만 군사 커뮤니티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아덱스의 분위기도 이런 반응을 더 키웠습니다. 싱가포르 에어쇼가 세계 각국의 장비를 모아놓은 글로벌 박람회라면 서울 아덱스는 한국 방산의 기술적 자신감을 그대로 드러내는 무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개막식에서 항공우주 예산의 상한선은 없다며 세계 4위 항공우주 강국 도약을 선언한 것도 대만 전문가들에게 강하게 각인됐습니다. 한국은 최근 10년간 전차 자주포, 미사일 훈련기 등 전력전 분야에서 수출 규모를 폭증시키며 방산 4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 생산 능력이 묶이자 한국산 무기는 대체제가 아니라 주력 옵션으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구조적 변화가 아시아 국가의 시선을 한국으로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죠. 왕샤오샹이 특히 강조한 부분은 한국 무기의 가격 대비 성능, 즉 CP값이었습니다. 미국 무기의 90% 이상을 구현하는데 가격은 60% 수준, 거기에 납기까지 빠르다는 점을 지목하며 한국산이 친미 국가들 사이에서 사실상 미국산의 유일한 대안이 됐다고 평가한 겁니다. 대만이 처한 환경을 생각하면 이 말은 현실적으로 더 크게 다가옵니다. 미국은 F-35, F-15EX 판매에 소극적이고 유럽 무기 체계는 가격과 정치 변수 때문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결국 대만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 고성능기의 범주에 들어온 건 한국이 거의 유일한 셈이죠. FA-50은 대만이 당장 필요한 공백을 메우는 즉시 전력 카드라면 KF-21은 대만 공군의 다음 20년을 책임질 수 있는 미래 전력 카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4.5세대 기반의 스텔스 설계 요소와 고성능 A사 레이더, 인공지능 기반 전투보조 체계까지 얹힌 기체가 대만의 가격선 안에 들어올 수 있다면 이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공군 역량 자체를 재설계하는 수준의 변화가 되는 셈입니다. 실제로 대만 군사 포럼에서는 KF-21이 F-35와 F-15EX 사이에 공백을 메워주는 유일한 현실적 옵션이라는 분석까지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남중국해를 두고 중국과 매일 영유권 분쟁을 하는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산 전투기가 큰 인기를 얻자 대만 역시 이러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처럼 중국과 해상 경계선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 해경선과 민병대, 전투기들의 압박을 매일 견뎌야 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떤 전투기가 이 복잡한 영공영의 분쟁에서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지 훨씬 더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동남아 국가들이 KF-21에 눈을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단순히 새 기체를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장거리 공중전에서 중국 전투기를 확실히 눌러줄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대 공중전은 더 이상 영화 속처럼 근접해서 기총을 쏘고 빙빙 도는 도그파이트가 아닙니다. 누가 더 먼 거리에서 더 먼저 더 정확하게 미사일을 꽂느냐가 승부를 가르는 시대죠. 중국은 이미 PL-15라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실전에 올려놓았고, 군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의 사거리를 대략 200km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제 AIM-120 암남의 최신형인 D형이 160km 안팎으로 추정되니 단순 수치만 놓고 보면 서방 미사일이 이미 한 번 밀린 그림입니다. 여기서 KF-21이 가진 미티어 통합 능력이 진가를 드러냅니다. 한국은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유럽제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를 KF-21에 통합하는 데 성공했고, 2024년 실제 공중 발사 시험까지 마치면서 체계 운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미티어는 공식 사거리가 120km, 군사 전문 매체와 업계에선 200km를 훌쩍 넘는 사거리와 막강한 노 이스케이프 존을 가진 미사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PL-15로 한번 우위를 가져간 장거리 공중전에서 KF-21은 미티어를 앞세워 동아시아 동남아 하늘에서 가장 긴 창을 쥔 기체로 올라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된 셈입니다. 남중국해 분쟁에 직접 뛰어들어야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KF-21을 심각하게 검토할 충분한 명분이 생깁니다. 플랫폼 성능만이 이유는 아닙니다. 현실적인 무기 도입 일정과 가격도 동남아 국가들이 KF-21을 눈여겨보는 핵심 요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미국과 유럽의 생산 라인은 자국 및 우크라이나 지원 물량에 묶이면서 F-16 블록 70만에도 2024년 기준 생산 잔량이 130대 안팎, 연간 납품량은 10여 대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주문을 넣어도 실제 전력화까지 대략 5년 이상 대기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상황이고, 대만에 판매하기로 한 66대 F-16V조차 생산 차질로 인해 인도 일정이 여러 차례 밀린 바 있습니다. 반대로 KF-21은 이미 2024년부터 양산 체계에 들어갔고, 2026년부터 한국 공군의 초도 인도가 시작되며 2032년까지 120대 이상이 실전 배치될 계획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K9 자주포, K2 전차, FA-50 수출에서 보여준 것처럼 계약 후 납기를 제때 맞춰주는 신뢰를 쌓아왔고, 이 납기 신뢰도가 그대로 KF-21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선 상당한 매력입니다. 가격 역시 동급 서방 4.5세대 전투기보다 눈에 띄게 낮은 수준으로 거론되고 있어 한정된 국방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기체를 확보해야 하는 동남아 공군들에게는 거의 유일한 현실적 옵션으로 비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보면 왜 굳이 위험 부담 큰 5세대 스텔스기 대신 KF-21 같은 4.5세대 고성능 플랫폼에 눈을 돌리고 있는지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특히 중국을 눈앞에 두고 있는 대만 입장에서도 선택지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를 사이에 둔 동남아 국가들이 하나둘씩 한국산 전투기로 공군 전력을 재편하는 순간 중국 바로 코앞에서 더 거센 공중 압박을 버텨야 하는 대만이 과연 이 흐름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지 선택해야 합니다. 최근 세계의 선택지가 KF-21 전투기로 모아지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는 다른 전투기들의 상황을 보면 더욱 두드러집니다. 이에 대한 12월 2일 영상입니다. 두바이 하늘 위에서 인도산 경전투기 테자스는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될 장면을 남기고 말했습니다.
2025년 11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국제 에어쇼에서 테자스 MK1A가 적어도 롤 기동을 시도하던 순간 기체가 갑자기 중심을 잃으며 지면으로 곤두박질 쳤고 조종사인 인도 공군 윙 커맨더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도 정부와 힌두스탄 에어로노틱스는 사고 직후 기계 결함, 조종 실수, 항전 장비 고장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에 착수했지만 추락 원인은 지금까지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한 건의 추락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사고 직전까지 기체 하부에서 연료가 새어나와 바닥에 고이는 모습이 포착됐고 관계자들이 비닐봉투로 임시 처치를 하는 장면까지 공개되면서 국제 방산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미 30년 넘게 개발해온 테자스는 국가 기술의 상징을 자처해왔지만 에어쇼 현장에서 벌어진 이 굴욕적인 장면들은 인도의 항공 기술력이 국제 기준에서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해외 군사 매체는 30년 개발한 기체가 비닐봉투에 의존해야 한다면 이 프로젝트는 애초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사고의 파장은 곧바로 수출 시장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인도는 아르메니아와 총 12억 달러 규모, 약 1조 7천억 원 상당의 테자스 전투기 패키지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테자스의 첫 해외 수출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도 정부가 가장 공을 들이던 사업이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 단 며칠 만에 아르메니아는 협상 중단을 공식화했습니다. 추락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인도 측의 설명도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테자스가 단순히 인도만의 기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체에 들어가는 레이더는 이스라엘 엘타 제품이고 헬멧 장착 조준기 전자전 장비 미사일 계열은 IAI, 엘빗, 라파엘 등 이스라엘 대표 방산 기업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즉, 테자스 수출이 무산되면 이스라엘 기업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입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일부 이스라엘 매체는 테자스 사고는 인도만의 위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방산 수출 노선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테자스의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개발 기간만 30년, 그동안 총 20건 넘는 기체 결함 관련 보고가 쌓였고 공군 내부에서도 배치 후에도 매년 새로운 문제점이 발견된다는 불만이 흘러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핵심 엔진은 미국 GE 제품을 그대로 쓰고 항전 장비는 이스라엘산, 기체 구조는 여러 국가의 기술을 섞어 만든 조립형 모델이라 정작 자국산 전투기라 부르기에도 민망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보다 치명적이었던 건 국제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두바이 에어쇼와 같은 글로벌 무대에서 벌어진 추락은 전 세계 잠재 고객들에게 테자스는 위험하다는 이미지를 강하게 각인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테자스를 후보군에 올렸던 몇몇 국가들이 조용히 다른 기체를 검토하기 시작했고 아르메니아의 계약 철회는 그 변화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됐습니다. 국제 방산 시장에서 테자스 쪽의 수출 전망이 흔들리는 상황은 반대로 KF-21에겐 지금이 기회라는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FA-50과 테자스 두 기체가 경쟁할 때 한국은 FA-50으로 승기를 잡았고 테자스는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인도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꾸준히 테자스 수출을 추진해왔고 이 지역은 동시에 FA-50을 포함한 한국 방산의 주요 고객 후보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바이 에어쇼에서 테자스 추락 사고가 터지고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자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중동, 동남아 일부 바이어들은 전투기의 성능과 안정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신뢰가 우선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며 KF-21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한 것이지요. 실제로 2025년 중반 이후부터 KF-21에 대한 해외 반응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중동 최대 방산 소비국 가운데 하나인 아랍에미리트는 KF-21 보람의 도입과 공동 생산, 기술 이전을 골자로 하는 대형 협상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지난 8월 UAE 국방고위 인사가 직접 KF-21 시제기에 탑승해 실전 기동을 체험한 뒤 매우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남겼고 그 직후부터 양국 간 협의가 속도를 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더 나아가 2025년 11월 한국과 UAE는 무려 150억 달러대가 넘는 방산 패키지 협상 가능성을 언론에 공개하며 사실상 양국 간 KF-21 중심의 공동방산 동맹 구축을 공식화했습니다. 단순한 기체 판매를 넘어 현지 조립과 기술 이전, 공동 수출까지 염두에 둔 이 제안은 중동 방산 시장에 한국이 본격적으로 무기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선언으로 읽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단지 UAE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중동 일부 국가들 사이에서 KF-21을 두고 물밑 논의가 급격히 늘고 있다는 분석이 방산업계에 퍼지고 있으며 이미 일부 국가는 FA-50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KF-21을 상위 플랫폼으로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KF-21은 4.5세대 이상급 성능과 쌍발 엔진 기반의 높은 생존성, 그리고 무엇보다 합리적인 유지비와 운용비용이라는 가격 대비 성능의 균형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사막 기후나 고온고습 환경에서 운용해야 하는 중동 아세안 지역 국가들에게는 비싼 5세대, 구식 4세대 사이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국가들이 최신 미사일 전자전 장비를 통합한 KF-21을 F-16급기 5세대 미만 갯매움 수출용 스위스팟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테자스 추락 이후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국가는 다름 아닌 인도네시아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함께 KF-21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유일한 파트너국이었지만 수년 동안 분담금을 체납하며 사실상 사업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이 수차례 공식 비공식 경고를 보냈음에도 인도네시아는 금융난과 내부 정치 변동을 이유로 분담금 납부를 미루기만 했고 양국 간 신뢰는 이미 한계선까지 치달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바이 에어쇼에서 테자스가 추락하고 중동 동남아 곳곳에서 KF-21을 향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인도네시아 정부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동남아 주변국들까지 KF-21에 눈을 돌리자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분담금을 전액 완납하겠다며 한국에 협력 재개를 요청했고 심지어 고위 국방 관계자가 직접 KF-21 참여는 인도네시아에게 전략적 사명이라고 강조하는 발언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단순한 분담금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누적된 신뢰 문제가 더 본질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한국방위사업청과 국방당국은 인도네시아의 오락가락 태도, 금융지원 약속 불이행, 기술 이전 조건 협상 지연 등이 반복된 점을 지적하며 인도네시아의 재참여 요청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습니다. 한국 측이 판단한 건 명확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정한 파트너와 KF-21 미래를 함께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도네시아는 스스로 공동개발국 지위를 잃게 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분담금을 완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미 늦어버린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고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KF-21 개발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국가 전략의 대실패라는 비판까지 터져나오며 이번 사태가 군사력 현대화 계획에 결정적 손실을 남겼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인도 테자스 추락은 세계 무대에서 한국 KF-21 위상을 단숨에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됐습니다. 중동은 물론 동남아시아까지 KF-21을 향한 관심이 오픈런 수준으로 확산됐고 주요 바이어들은 성능 안정성 가격 3박자를 모두 갖춘 KF-21을 차세대 표준 전투기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KF-21 자체가 이미 압도적 기술력과 현실적 운용 비용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모두 갖춘 전례 없는 차세대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KF-21이 해외에서 가장 높게 평가받는 지점은 무엇보다도 기술적 완성도입니다. 현재 블록원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기체는 이미 스텔스 기반 외형 설계와 저피탐 구조를 채택했고 한국이 독자 개발한 A사 레이더와 차세대 전자전 체계가 탑재되면서 4.5세대 전투기 중 최상위권 전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의 실전 운용 노하우가 그대로 반영된 센서 소프트웨어 통합 기술은 전장 전체를 하나의 네트워크로 묶는 고급 전투 개념을 가능케 하며 해외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KF-21은 F-16의 업그레이드판이 아니라 F-35 이전 단계의 새로운 기준점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수한 성능은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같은 고가 전투기와 견줄만 하지만 유지와 운용 측면에서는 훨씬 현실적입니다. 이는 전투기를 오랜 기간 운용해야 하는 중동과 동남아 국가들에게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KF-21은 쌍발 엔진 기반의 높은 생존성, 장거리 타격 능력, 정밀 유도무기 호환성과 같은 실전 운용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으면서도 F-35 대비 도입 비용이 절반 이하, 유지비는 3분의 1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능은 상위급인데 가격은 중간 수준이니 해외 구매국들이 이런 전투기는 본 적이 없다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한국산 플랫폼 특유의 납기 신뢰도까지 더해지며 KF-21의 경쟁력은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FA-50, K9, K2 모든 사업에서 한국은 한 번도 일정 차질을 빚은 적이 없고 계약하면 실제로 정해진 시기에 납품되는 믿을 수 있는 공급국이라는 명성을 쌓아왔습니다. 이는 테자스나 유럽 전투기들의 잦은 일정 지원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지점으로 예산과 일정에 민감한 중동 동남아 공군이 KF-21을 우선순위로 검토하는 결정적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 여러 국가가 KF-21을 주목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강력한 성능, 효율적인 유지비, 빠른 납품, 그리고 한국산 무기에서 이미 입증된 실전 신뢰성. 이 네 요소가 동시에 맞아떨어지는 전투기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극히 드뭅니다. KF-21은 단순한 한국형 전투기가 아니라 각국 공군이 미래 전략의 중심축으로 올려놓는 차세대 실전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